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몰고 이 무박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 트릭 컴퓨터 리셋을 하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엔트리 트림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 2,754만원? 2,754만원. 그렇죠? 가솔린이 소나타 동일 모델로 했을 때 2,34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 300만원 이상 가격이 비싼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비싼 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를 사는 이유가 연비 경제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거리 시승을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무박으로 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코스가 어디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일단은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서부간선도로로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달리면서 주유경고등이 뜰 때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렸을 때 얼마나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고 또 그 거리에서 기록하는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하이브리드카의 연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어떤 차인지부터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속으로 이렇게 좀 느릿느릿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는 만큼 이 제한속도 이내에서 아주 일상적인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스마트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이런 등식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국산 하이브리드 카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 카의 숫자가 5만 대 정도 되거든요. 연간 10만 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산차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성능, 배터리, 내구성, 또 디젤차하고 비교되는 연비 때문에 좀 하이브리드 카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 루프에 있는 솔라 루프죠. 우리나라 평균 일사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300km를
태양광 에너지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300km면은 서울 부산 왕복을 하고 부산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리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옵션이죠. 엔트리 트림에서는 선택이 좀 어렵고요. 이 프리미엄 트림부터 128만원을 주고 선택을 해야 솔라루프가 달립니다. 자, 그럼 128만원을 주고 선택한 솔라루프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64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루 일사량이 6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일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64리터면 요즘 가솔린 가격이 리터당 한 1,500원대라고 봤을 때 연간 97,000원? 97,000원. 야, 97,000원. 그럼 뭐 솔라루프 본전 뽑으려면 몇 년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거의 뭐 한 12, 13년? 뭐 이 정도 타고 다녀야 이 솔라루프 128만원이라는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본전을 뽑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길죠. 그래도 뭐 의미가 있는 건지는 사실 좀 헷갈리는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따져봤을 때 솔라루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래도 양산차에 솔라루프가 달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술로 과연 어느 정도의 연비를 기록할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무박으로 이 차가 지금 제가 예상하는 주행 거리는 아마 1000k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1000km를 무박으로 달린다는 게 지금 시간이 4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1000km를 달리려면은 뭐 시속 100km로 주행을 한다고 해도 거의 뭐 한 10시간 이상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또 휴식 시간도 좀 필요하고. 자, 10시간이면은 내일 새벽이 돼서야 서울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연비가 21km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런 형태로 어떤 100km 시속 100km/h 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연비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앞으로 갈 길이 보고 말립니다.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연비의 어떤 그 성능을 알아보는 그런 시승이다 보니까 운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지. 예, 여기는 충남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휴가철이 다 끝나서 해수욕장이 썰렁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도 해변가 거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노을이 막 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6시 36분 정도 됐는데요.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해서 정말 멋있는 그런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한 시간이 2시간 42분, 거리는 180.5km 주행을 했네요. 연비가 27.0km/리터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180km를 달리고 27km/리터. 앞으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721km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도를 따라서 좀 주행을 해볼 겁니다. 국도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고 국도에서 주행을 할 건데 나머지 또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출발해서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서천에 있는 금강 하구뚝입니다. 제가 다음 목적지를 경남 남해로 지금 잡아놓고 출발을 했거든요. 남해까지는 한 250km 정도 남았습니다. 도착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되는데요. 예, 남해에 있는 미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총 누적 주행거리가 현재 473km 주행을 했습니다. 누적 연비가 27.2km 리터, 운전 시간은 7시간 6분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앞으로 이 주행 가능한 거리가 495km, 이렇게 되면 뭐 한 1000km 정도 금방까지는 갈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쉬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소로 이 포항의 호미곶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호미곶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길안내 호미곶 15개의 검색 결과 호미곶 1번.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꽤 될 것 같은데요. 와, 거리가 290km 정도 됩니다. 290km. 290km.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서울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가다 보면 아마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포항 호미곶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남 남해 미조항에서 출발해서 한 3시간 반 넘게 운전을 해서 지금 포항 호미곶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총 주행 거리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누적 거리는 764km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누적 평균 연비는 26.6km 리터, 그리고 총 주행 시간은 11시간, 11시간하고도 09분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55분, 새벽 3시 55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시간 이상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곤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운전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까지 764km, 앞으로 남은 주행거리가 한 254km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합치면 한 11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연료 게이지가 한 칸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지금 표시는 254km로 돼 있는데 254km는 조금 더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출을 좀 기다렸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밤새 또 비도 많이 내렸고요. 일출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안동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동 시청으로 지금 목적지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곳으로 가면서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아마 안동까지는 뭐 주유 경고등 들어오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동에서 이제 다음 목적지 갈 때는 아마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번 무박 시승의 끝이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장난 아니게 옵니다. 이 부분에 장마철에 장대비 내리는 것처럼 자, 이제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총 주행 거리는 965km고요. 연비는 26.4km 리터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운전을 했는데요. 지금 연비 게이지가 거의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남은 주행 거리가 95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한 70km, 60km 뭐 요 정도 남게 되면은 아마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여기 이쪽이 지금 문경세제 가는 국도인데요.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 앞에 산에 막 그 구름이 걸쳐 있는 그런 것도 보기 좋고요. 차량 통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총 누적 주행거리가 2000km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999.8, 999.9 그리고 이제 1000km. 예, 드디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55km를 남기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왼쪽에 주유구 표시에 뭐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총 주행 거리는 1015km. 평균 연비는 26.2km 리터. 14시간 48분 운전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시승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지금 괴산휴게소까지 이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서울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중앙고속도로에 이 괴산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무박 연비 시승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휴게소인데요. 지금까지 1048km를 달렸습니다. 평균 연비가 26.3km 리터가 찍혔고요. 총 주행 시간은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인증 연비가 18.8km 리터인데 26km 리터대의 평균 연비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인증 연비보다 한 30% 이상 좋은 연비가 나온 거거든요. 이 하이브리드의 어떤 장점이 연비에 있다고 봤을 때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정말 기대 이상의 아주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뭐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동급의 디젤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연비를 기록을 한 건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구매를 고려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들은 많죠. 근데 이 동급의 가솔린 모델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연비거든요. 하이브리드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이브리드카가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연비 강점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를 찾는 분들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풍절음이 약간 좀 귀에 거슬리고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어디서 뭐 이렇게 풀벌레가 우는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렸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시골길에서 밖에서 들리는 그런 뭐 풀벌레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차에서 나는 자체적으로 나는 그런 소리였었는데 이 풀벌레가 뭐 이렇게 좀 우는 소리 같은 게 좀 계속 들렸습니다. 그게 좀 약간 거슬렸고요. 그리고 출발을 할 때 보통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로 출발을 한다든가 하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약간 가릉가릉하는 엔진이 조금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점들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현대차가 좀 확인을 해보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 시승, 무모한 연비 시승이죠. 무박 연비 시승 김흥식 기자였습니다.